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잠을 주무셨을 텐데 월요일 아침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마감을 했고요. 일단 시장 점검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존에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오늘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죠. 기습적인 부양책들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연준에서 기습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났는데 1%를 인하를 하면서 결국 제로금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장 끝나고 나서 0.5% 정도 인하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이 금리 인하로서는 더 이상 카드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국채 5천억 달러, 모기지 2천억 달러 해서 7천억 달러 규모. 뭐 요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어야 하겠죠.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 비율을 0%로 만들면서 각 은행들로 하여금 최대한 이 유동성을 공급하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미국 같은 경우 선물이 아침에 서킷이 발동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 역시 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괜찮은 내용이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했을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조금은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지난번에도 기습적으로 금리를 0.5% 인하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러웠고 당시 시장에서 요구했던 바의 맥시멈치였습니다. 이걸 너무도 급작스럽게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뭔가를 발표하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당연히 이후에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형태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스탠스를 쉽게 바꿔서는 안 되죠. 예상 불가능하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요. 만약 그 신중을 기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신중과 과감의 과정에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정책 결정권을 많이 쥔 사람들, 그리고 이 결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 이 아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결정권자의 결정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번에 또 한 번 크게 느끼는 부분이죠.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공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어떤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그 학문적 이론 등이 맞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왜? 비이성적이니까. 인간이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인문과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FOMC가 3일 정도 뒤면 자동적으로 시행이 될 거였는데 열리는 거였는데 그걸 땡겨서 그것도 시장에서 요구했던 맥시멈치로 조금 무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발표를 했어야 했겠나 하는 부분이 제가 VIP 방에서도 그 말씀을 좀 어제 따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0.75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인다. 0.5에서 0.75, 0.75도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0.5에서 0.75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 0.5가 혹시나 시장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0.75의 가능성도 있는데 0.5나 0.75 만약에 0.5라면 조금 더 부양책이 더 나오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1%까지 끄집어 내리면서 그것도 뭐 날짜를 땡겨가면서 미리 신호가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상태에서 예상 가능하게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신중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과감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시장에 따라서 뭐 그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상황에 대한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한 좀 기습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게 이틀 3일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모자란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부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신뢰도를 좀 잃은 상황이다. 이러면서 더 이상 부양책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더 기다리고 안 되면 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면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막 급하게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없어. 나중에 가면 또 나올 거 아는데. 이제 이런 시기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양책이 오늘 나왔는데 잠시 반응을 좀 했죠. 일본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쪽으로 금리 인하 쪽을 건드려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쪽으로 움직였는데 약간의 반응을 보이다가 이후 밀렸어요. 더 크게 밀렸습니다. 아마도 장 마감 그러니까 2시 한 1, 20분 정도 이후쯤 넘어가면서부터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해프닝처럼 보였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 제법 좀 그럴듯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만큼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이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똑같은 정책을 집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신뢰감이 있는 상태에서 친시장적인 형태로 나왔어야 됐는데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겠죠. 어떤 형식상의 그런 쪽의 문제가 조금 컸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한 부분, 다스리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컸다고 보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그 내용들,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주목해야 될 점을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5% 인하를 해서 0.75% 정도까지 내렸는데요. 우리도 이제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 그러니까 0%대 금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은 분명히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건 좀 주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인하 폭은 적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나온 부양책으로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있죠. 아마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그리고 또는 매일 며칠에 걸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국가 저 국가를 치면 거의 매일 나오듯이 아니면 몰아서 한 국가 하루에 몇몇 개의 국가가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나 미국의 외환 위기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의 전조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다 조금씩 뭐 문제가 있었겠죠. 뭐 그거 다 일단 치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보, 대우, 여기서도 리먼 브라더스, 뭐 그 뒤로 이제 넘어가면 나중에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뭐 많았잖아요. 대기업들. 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건드려 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리고 신인도를 높여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금융위기와 그때 이 2008년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그때와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한번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막아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기업들을 막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잡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문제는 이 회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돈은 충분히 있는데 그 돈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는 입장이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한 달, 두 달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두 달이. 이제, 이 유보율이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로 유지를 시켜주는 부분들로 막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래 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잡힐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잡힐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금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온갖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상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왜? 공식을 벗어났으니까. 지금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인간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옆에가 와가지고 막 이 어깨를 때리면서 야야야 좋아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 기분이 좋으면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 나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공식에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환율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내리게 됐으면은 지난번 0.5% 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지금 연일 엄청난 양을 지금 팔고 있는데, 팔고 지금 다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 금액이 지금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금리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금 올라가야 되잖아요. 금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공식에 벗어난 흐름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 무렵이었나요? 당시 옐런 그 연준 의장이 필립스 곡선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양적 완화를 이제 끝내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에 안 맞는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저도 여유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현재는 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다. 이 부분이 조금 진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자,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전망하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될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이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오늘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예상을 못 했을 것이고요, 아무도.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상황을 예상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매일, 뭐 매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양책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널뛰기 장세,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널뛰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후의 카드까지 다 사용하고도 시장을 못 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못 돌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한번 전 세계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요 상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먼저 이 뭐 무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면. 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결정이 나면 과감하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가야죠. 그때는. 뭐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외환위기 때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하다.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모든 인프라 자체는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자체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유동성 부족 문제고, 이 부분이 이제 개인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유동성을 지금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이 공급이 되느냐, 경맥동화가 금맥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유동성을 돌려내느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매일매일로 보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 무방에서도 조금은 넓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가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제대로 움직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도 못 쓰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유효 수요가 있습니다. 이 유효 수요가 이제 한 번에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뭐 엄청난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V자 형태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된다면,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지금 전문가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상황은 아직은 아닐 걸로 본다. 그리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충분히 우리 시장을 또는 글로벌 시장을 크게 한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제가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저도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판단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힘든 시장인데요. 잘 견뎌내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